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저는 쉬는 날 열심히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죠. 그래요? 네. 저는 이 MC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머. 서울 역사박물관에 다녀왔거든요. 저는 뭐가 되나요? 그냥 노는 사람. 역사 박물관에 갔다 오셨다고요? 그럼요. 이 역사 진짜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져서 한번 가봤는데 네. 근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오. 정말 보면서도 흥미롭고 또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진혁 씨를 YTN에 걸어다니는 역사 사전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자, 워킹 딕셔너리. 네.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은 1781년에 천왕성이 발견된 후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천왕성의 운동을 자세하게 관측한 과학자들은 천왕성 바깥쪽에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46년 9월 23일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왕성을 발견한 건데요. 해왕성 발견이라니. 그런데 원래는 이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해왕성이란 이름이 어떻게 탄생된 건가요? 해왕성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넵투누스의 이름에서 땄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넵튠이거든요. 네.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또 바다의 왕을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말로는 해왕성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행성을 처음 발견한 건 누구였어요? 행성을 직접 눈으로 발견한 것은 독일의 과학자 갈레였습니다. 1843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학생 아담스가 졸업을 앞두고 수학적 계산으로 천왕성 너머에 미지의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1845년 프랑스의 과학자인 르베리에가 아담스의 의견과 같은 결론을 과학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 독일의 갈레가 이들이 예측한 위치에서 8등급의 별을 발견했는데요. 이 별이 바로 해왕성이었습니다. 계산으로 행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르베리에와 아담스의 결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 천문학자 에어리가 케임브리지 천문대의 제임스 찰스에게 이 별을 찾아보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해왕성은 찾지 못했는데 이후에 르베리에가 갈레에게 편지를 보내서 해왕성을 찾아보도록 요청해서 그때서야 결국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구나. 당시 해왕성의 발견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해왕성을 직접 발견한 것은 갈레였지만 아담스와 르베리에도 함께 발견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5년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큰 점수차를 뒤집는 극적인 승부가 연출될 때마다 회자되는 명언으로 유명한 야구계의 전설 요기 베라. 2015년 9월 23일 프로야구계의 전설 요기 베라가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하신 요기 베라 감독님의 명언, 지도자 시절 나온 명언이죠? 맞아요. 1973년에 뉴욕 매치 감독을 맡은 베라 감독은 시즌 중반에 이끌고 있는 팀이 꼴찌로 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취재진에게 이번 시즌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요기 베라 감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한 뒤에 월드 시리즈까지 갔습니다. 와, 꼴찌에서 월드 시리즈면 준우승까지? 그렇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네요. 1925년 5월 12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요기 베라는 1943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해군 대공포 사수로 복무했는데요. 이후 1949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양키스에서 18시즌 동안 포수와 외야수로 뛰면서 10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빼어난 방망이 솜씨와 수비 능력을 발휘해 아메리칸 리그 MVP로도 3번이나 뽑혔는데요. 무실책 시즌을 만들어낸 역대 4명 포수 중 한 명이었으며 148게임 연속 무실책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14번이나 출전한 월드 시리즈에서도 통산 최다 출장 선수로서 최다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요기 베라 감독님의 실제 이름이 이게 아니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로렌스 피터 베라라는 이름입니다. 요기 베라 감독의 그 생김새가 인도의 요가 명인을 부르는 요기, 네, 요기와 닮았다고 해서 유명한 코미디언인 밥 호프가 그 별명을 붙여줬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별명을 그냥 선수 등록명으로 쓰게 된 거죠. 사실 그 요가를 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이탈리아계의 미국인이라고 해서 이 요기라는 이름과는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요기 베라 감독은 야구의 좋은 점 중 하나는 겸손을 가르친다는 것, 똑같이 할 수 없다면 흉내내지 마라 등의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후 그는 1972년 미국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랍 국가로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전체 아랍권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국가인데요. 1932년 9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건국 이전 오랜 라이벌 라쉬드 씨족과 하쉼 씨족 간의 싸움이 계속됐는데요.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는 결국 두 부족을 물리치고 걸림돌이었던 아라비아의 군부대 이크완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네즈드, 헤자드, 알하사, 까티프 등 주요 지역을 장악해 사우디아라비아로 통일시켰는데요. 이로써 1902년 리야드 탈환을 시작으로 이어졌던 전쟁은 30년 만에 통일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7년에는 미국 리틀록 백인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흑인 학생 6명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이들의 등교를 반대한 2천여 명의 백인 학생은 등교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인 학교에 흑인 학생이 등교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인종차별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흑인의 입학을 반대하는 무리와 이를 수호하려는 무리 사이에 유혈 충돌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입학 허가를 호소했고 25일 350명의 공수부대가 감시하는 가운데 흑인 학생들이 드디어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91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독립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강제로 병합된 지 69년 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맞아요. 아르메니아는 소련 소속 15개 공화국 가운데 12번째로 독립을 선언한 나라가 됐는데요. 아르메니아는 같은 해 12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한 뒤에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